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심의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이변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을 한 건데요. 일단 통합진보당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형태이다. 오히려 반민주적 폭거다라면서 지금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고요. 법무부는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종훈 또 황태순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황태순 평론가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 통과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침에 조선일보에 났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일부 언론에 났죠. 일부 언론에 났어요. 그러니까 상세히 났는데 예. 앞서 보면 조금 최진영 변호사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과연 이제 1심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의 1심 결과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야당에서 쭉 나왔습니다만 네. 뭐 전격적으로 사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 재판도 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이제 준비 길만 한 3번 열린 정도인데 그냥 전격적으로 보면 법무부에서 이를 갖다 처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당연히 보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민주주의를 뭐 짓밟는 행태다 예. 하는 입장이고 또 묘한 것은 민주당의 입장도 묘해요. 보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너무 조급히 처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조금 뭐 미온적한 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보면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공로, 전교조 등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이죠. 네. 보면은 입장 표명을 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갖다 염두에 둔 듯 보면 공무원 단체나 공무원 개개인이 또 선거나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흐름에서 보았을 때 왜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조급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했을까?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 때 아예 통합진보당이 나올 수 있는 길을 갖다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어차피 보면은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기본 목적이나 활동이 위배되고 어차피 청구할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서 물론 앞서 이제 최 변호사의 이야기는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맞습니다. 훈시적 규정이 한데 그러나 가급적 6개월 이내면 올해 11월 정도에 청구하게 되면 내년 4월, 5월 정도에는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시간까지도 계산하는 가운데 좀 민주당 표현대로 좀 조속히 좀 처리한 느낌이 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이 법무부가 사실 TF팀을 구성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입장까지 나왔었는데 네.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시점,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 특히 우리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정당이 있다면 뭐 필요하다면 해산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그야말로 헌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점에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외유 나가 있는 중에 지금 이런 결정이 좀 이루어지는데 조금 비겁하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미칠 수 있다 하는 측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배한 것에 대한 대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대처할 때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철저히 더 지켜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중잣대를 적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판결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새누리당 쪽이나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일단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 유죄 판결이 나올 걸 전제로 하고 사실은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것이 조금 논리에 맞지 않고 또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비 소지가 없게끔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점을 이야기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데 너무 좀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종호 평론가의 지적이고요. 이 박사 말씀이 맞는 게 보면 오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에 상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국무회에 상정할 때는 차관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건너뛰면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하곤 하는데 굳이 이야말로 60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적으로 합의에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건너뛰면서 긴급하게 안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식 보면은 각 부에 있는 차관들의 차관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수비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당하다는 표현 쓰죠. 당당하게 국무회의에 올려서 그것을 갖다가 대통령 주재할, 그리고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가운데 좀 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예, 황교안 법무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일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금 반했다라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석기 의원 등 이제 당원 등의 그 반국가 행위 역시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통합진보당 그 시기적으로 지금 약간 좀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든지 그동안의 활동, 목적 등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해체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증은 갑니다. 상당히 그랬을 것이다. 또 그 사람들의 과거 행태를 볼 때 뭐 분명히 이 종북을 했을 거다. 이런 이제 심증은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법부에서 지금 이제 판결을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지금 밝혀내야 될 것이 아로가 과연 정말 그 내란 음모 혐의를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는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이 부분이고요. 자, 이것이 설령 유죄로 확정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한 차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석기 의원이 그 통합진보당의 주력분인 거는 주력 세력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아로가 곧 통합진보당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로와 통합진보당의 상관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번 이석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당 홈페이지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내에도 다 주사파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던졌을 때 이걸 그대로 동일시해가지고 곧바로 법원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당했는가. 우리가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상당히 비효율적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체제의 최대 강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강점을 이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선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직의 자격 상실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황 장관이 밝혔거든요. 그렇죠. 황 장관이 오늘 보면 먼저 앞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에 조금 첨언하자면 이제 두 가지죠. 보면 강령 등 그 목적이 보면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로 등 그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 활동에 그러면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뭐 신청했다는 이야기면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러면 좋다. 일단 그것이 되었을 경우 정당이 해산되었을 경우 재산은 다 국고에 귀속이 되는데 그럼 의원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관심 사항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서는 저 대한변협 변호사로 있는 그 최진영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학계에서도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수설은 뭐냐니까 바로 비례대표가 됐던 지역구 위원이었던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그 어떤 재정적 도움과 그 어떤 공천을 받아서 된 것이라면 상실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수설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판례나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자들 간의 논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황교안 장관이 얘기했던 국회의원직 상실의 청구 이건 뭐냐니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이 결론이 났을 때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가 정립된 게 없거든요. 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 이건 뭐냐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이 위헌 정당임을 갖다가 청구했기 때문에 당분간 흔히 우리 뭐 민사나 형사에서도 흔히 가처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활동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요. 통합진보당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오히려 더 반민주적 폭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통합진보당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통합진보당은 어떤 행동을 필 것으로 보십니까? 통합진보당은 뭐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계속 강력히 반발을 하겠죠. 예. 반발할 것이고 뭐 대형 논리도 열심히 설파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아마 어찌됐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반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럴 거라고 보고. 예. 통합진보당이 그동안에 보인 뭐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 또 이 진보 세력 내에서의 그 재편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의 주력 세력이 종북 세력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네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하고 그렇게 내밀한 관계 하에서 활동들을 해오지는 못한 상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실했더라면 우리 정부기관이 그대로 그냥 놔뒀을 리도 없겠지만 또 지금과 같은 이런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됐건 사법부에서 판단을 잘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야권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반응이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유감이다. 하지만 너무 조급히 처리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자,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무엇이고 속내는 무엇일까요? 민주당 생각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통진당을 예를 들어 정당 해산을 하지 말라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석기 의원을 처벌하지 말라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해 가면서 가자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주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권에 관한 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계를 제외한 비박계 쪽에서는 약간의 우려하는 시각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종북 세력을 못 몰아낸다 이걸 걱정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종북 세력을 몰아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해 가면서 정리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차후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100년 뒤에 오늘의 국무회의 결정을 정치사 또는 우리 역사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정권 시절에도 사실은 진보 정당도 있었고 민중당도 있었고 또 사회당도 있고 했죠. 그런데도 정당 그때 해산 절차를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사상 초유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절차적으로 특히 정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곱씹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뭐 유감 표명 너무 조급히 처리된 것 아니냐라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수위를 낮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좀 낮췄는데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대다수의 국민들 눈에는 사실은 종북주사적 흐름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역성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서 오늘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 퀘스천 중에 퀘스천이 왜 보면은 이것이 지금 오늘 국무회의 결정이 예를 들어서 독립된 재판부나 사법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대통령 통제하에 있는 이른바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법무장관이 왜 대통령 부재 중에 해외 순방 중에 이런 식으로 마치 쫓기듯이 결정했을까. 이미 이석기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 기일은 벌써 3번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이른바 강령이라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활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적 사람들 사실 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왜 쫓기듯이? 그래서 정말 아까 이종훈 박사 좋은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30년 후에 후세 사가들이 오늘을 봤을 때 왜 쫓기도 이랬을까?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까? 대통령 부재정이 이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보조하는 정무참모들, 법무참모들이 한 번쯤은 곱씹어볼 대목이고 어쨌든 앞으로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청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과연 180 이내 훈시조항이긴 합니다만은 심판을 내릴 수 있겠는가. 아마 국민적 어떤 여론의 수정 과정을 겪고 하기 때문에
상당 길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사법부에서 지금 아로 사건 관련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언제 끝날지조차도 지금 아직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게 끝난 뒤에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는 뭐 굉장히 명확하게 나름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인 허점 또 법적으로 짚어야 될 지점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로와 통합진보당의 상관관계 부분도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로의 혐의 부분도 물론 이제 물증으로 봐서 그동안에 난 물증으로 봐서 뭐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유죄의 수위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이 재판부에서 보는 것이 과거의 전례들이거든요. 과거에 또 이런 그 판결을 한 전례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아마 재판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오늘 그 결정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또 다른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이 지금 지난번에 그 아로 활동이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반국가 테러 뭐 이런 것들을 모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지금 통합진보당 내에서 뭐 실제로 그 반국가 테러를 뭐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또 그런 테러가 임박해 있다든지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뭐 대통령 부재 중에 이런 결정을 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 또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여야가 계속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이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여야 공방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여야 공방이라기보다는 사실 통합진보당의 더 강한 반발.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 민주당에서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뭐 오늘 표명한 그 입장에서 더 이상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야의 쟁점으로 되긴 좀 그렇고요. 다만 시민사회단체하고 자칫 보면은 약간 좀 이른바 좌파적 시민사회단체겠습니다만은 보면 정부하고 충돌할 수 있는 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또 대통령 부재 중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그 나름의 어떤 계산과 뭐 전략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일관된 그런 그 흐름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교조가 법의 노조로 됐고 또 전공로가 최근에 뭐 문재인 의원 지원했다. 이게 또 논란이 됐고 그 연이어서 지금 이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이른바 종북 논란을 좀 더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르신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또 황태성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